(2025년 10월 6일) 이정훈입니다. 추석날 저녁인데요. 비가 계속 옵니다. 한여름처럼 비가 옵니다. 밖은 꽤 쌀쌀하고요. 야, 이렇게 그 덥고 비 많이 오던 여름도 사라집니다. 운명이 확 바뀌죠. 제가 앞선 거의 9월 말부터 추석을 계기로 이재명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해 왔는데, 진짜로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운세가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피곤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안동과 봉화의 경계선에 청량산이 있어요. 청량산 건너편에 거의 조장산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뭔가 이상한 돌이 있다고 생쇼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한 거였죠. 거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은 상당히 피곤해요. 왜냐? 지금 미국과의 상호관세의 문제도 안 풀리고, 안보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김현지 사건은 터져서 점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석이 자기 인생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양반 누가 좀 사주팔자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운세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건 할 줄 모르고.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막 추석이 다가오면은 시장 돌고 막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 시민단체 팟캐스트에 출연도 하고, 그래서 인기를 끌었죠. 추석은 이 사람을 툭툭 키워주는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8년을 시장을 하고 나서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추석 때 또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번에 풀었던 것처럼 돈도 풉니다. 민생 자금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경험이 돼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위기였던 거는 2023년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대장동까지는 아직 안 가고 그 전에 것들로 쭉 몰렸는데, 이게 체포동의안이 국회가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일부가 이재명은 아니다, 너무 심한 범죄인이다 하고 동의하는 바람에 체포동의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재명은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는 걸 이미 알고 사이비 단식을 했었죠. 사람이 한 20일 이상 굶으면요, 물은 먹더라도 초죽음이 됩니다. 거의 죽어요. 20일 정도 정직하게 단식했던 정치 지도자는 전두환과 김영삼이죠. 진짜로 굶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생명의 경각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사이비, 운동권 애들 하는 단식하는 거 있어요. 낮에는 좀 안 먹고, 무슬림 신자들이 라마단인가 할 때는 낮에는 안 먹고 밤에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약 같은 거 먹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민주당 일부의 지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적부심을 당하게 될 때, 이때 집행이를 짓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법원에 갔었죠. 20일 이상 단식한 사람은 체중이 쫙 빠집니다. 걷지도 못해야 돼요. 그냥 들것에 실려가야 되는데 그런 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하는 바람에 기사회생했습니다. 추석 직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재명은 당권을 장악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주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이제 24년 거쳐서 25년, 지금 이제 원래 추석을 맞고 있는데, 이번 추석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 어려움을 누가 표현했느냐? 우상호 씨가 정무수석으로 KBS 전격 시사에 출연해갖고 대담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좀 전했어요.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지만은 속도나 온도에서 차이가 난다.
참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당에 전달할 때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자리인데 왜 당이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자꾸 지금 묻는데요. 그럼 자기는 또 그걸 알아보러 가보면 또 당에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 원하는 거랑 다르고 이제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청래 등 강경파가 밀고 나가는 건데 처음엔 이게 좋았죠. 집권하는 데는. 근데 이게는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되는 게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김현지 씨를 누구냐 이제 뭐 고발까지 했던데 지금 이재명 측근 뭐 김용, 정진상 뭐 이렇게 다 드러났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엄청난 엘리트는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구나. 충성으로 주로 뭉쳐진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짐작이 되고 아 저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했으니까 이재명 실력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똑똑한 기자들이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코너로 몰면은 답변 못하고 버벅거리면은 금방 망신살이 뻗치는 것도 아니까. 두려운 거죠.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청을 공수청으로 만든다. 법안 통과시키고 자기도 국무회의 통과시켰는데 이게 자기도 변호사로서 또 옛날에 검사를 사칭했던 전과자잖아요. 검사가 뭔지 아는데 이거 공소청으로 하는 게 위헌이란 것도 알고 또 공소청이 공소만 하다가 안 되면은 재기수사 아니 저쪽에 다시 보완수사하라고 수사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사권을 안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검찰을 개혁한다서 개혁했는데 말이 안 되는 개혁을 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더 밀어붙이고 뭐 어쩐다고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실력이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한 겁니다. 그냥 그거죠 뭐. 옛날에 자기가 야당에 있을 때는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끌어내려서 체포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재판받던 건 다 세워놓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에? 그래서 가급적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란 세력 척결한다고 국힘당 해산 쪽으로 정청래는 밀어붙이려고 하면 할수록 국힘당도 또 보수 애국 시민들도 더 반발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너 옛날에 했던 건 뭐야 하고 점점 드러나니까 이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고 고마 대통령 한 100일 넘게 해보니까 뭔 자리인지 좀 감은 잡겠고 그리고 여기 뭐 답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북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하겠냐고 딱 공갈을 쳤는데 찍소리 못 하잖아요. 이재명. 그 이재명은 안보란 걸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참 답답한 게 안규백 국방장관입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 됐다는 거에 대한 시비는 안 걸어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공갈을 때리고 그리고 최연함, 구축함 둘러보면서 저렇게 폼을 잡고 해도 찍소리 못하는 안규백이가 문제예요. 지금 안규백 씨는 한 20년 정도 국회 국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국방에 대한 이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뭐 무기 좀 알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런 사람 쓰지 말았어야지. 지금 미국의 헤그세스라고 하는 주 방위군 소령 출신 장관 연설하는 거 보세요. 딱 군이 뭐고 어떤 용도인지 딱 잡고 가잖아요. 소령 출신이면 무슨 상관이야. 그전에 제가 보니까 스페인의 국방부 장관은 임신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장관도 하고 일본도 얼마 전에 여자가 방위성 장관이었죠. 문제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 근데 북한 문제 다룰 줄 몰라. 지금 정동영이는 자주파 의견을 탁 대변해서 이북에 나팔수처럼 떠드는데 그대로 가게 되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우린 고립된다고. 이재명이 지금 싫은 거예요. 좀 정동영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통제도 못하고. 나는 그냥 윤석열처럼 박근혜처럼 망신 안다라고 임기나 채우고 문재인처럼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김현재를 딱 건드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3,500을 넘어서 기분은 좋은데 이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뭐 산업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환율도 얘기하고 왔대잖아요. 환율이 불안하거든. 지금 1,400원대인데 이게 1,500원 가게 되면은 어이구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IMF 외환위기 오는 건지 뭐 거기다가 미국이 3,500달러 선납 투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지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냥 지방자치단체 할 때야 쉽지만은 국가 전체 안보하고 큰 국가 경제가 들어오면 못하는 거잖아요. 또 에너지 문제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자가 국가는 어떻게 운영하니까 병양신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군대를 잘해라. 병사병자. 그 다음에 양식은 요즘 하면 에너지지. 에너지가 충분하고 싸게 가야 국민이 잘 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안보도 못하지만은 에너지 문제 가장 싸고 안전하게, 그럼 원자력인데, 그거 지금 강경파에 끌려서 김성한 씨 환경부 장관 시켜놨는데 원자력 없앤다고 방방 뜨고 있고, 원자력 안 해갖고 어떻게 AI를 하겠냔 말이에요. 본인이 처음엔 그런데 이게 알아들어. 본인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마 개혁한다고 나대지 마라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상호 씨가 KBS 라디오랑 대담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앞선 추석들은 시장하고 지사할 때는 폼 잡기 좋은 추석이었고, 정치인이 돼갖고는 죽다 살아나는 추석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추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이 양반이 준비가 안 됐고, 윤석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허헉대다가 그냥 갔고, 이재명도 준비가 안 돼서 강경파 등에 올라타서 이걸 기호지세라 그러죠. 기호지세. 기자는 말 타는 게 기마대 할 때 말 타는 겁니다. 호랑이를 탔대, 기호. 사람이 호랑이 등에 타면요, 불안할까요? 멋있을까요? 호랑이가 내 뜻대로 달려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멋있게 보이겠지만, 아이씨,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순간에, 아니면 호랑이가 펄쩍 뛰어서 날 떨어뜨리면 날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게 기호지세입니다. 폼 나는 것 같지만, 우리 말 타고 기마지세도 가도, 말을 잘 못 따라서 말에서 떨어지면 개망신 당하고 병신 부러집니다, 몸이. 지금 기호지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운이 이제 거의 다 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호관세 문제,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이거를 김현지 정도의 측근을 갖고 풀기에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조기에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것이 이번 추석이 알려주는 가장 큰 힌트고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쓸쓸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